부동산 시장이 7월에 접어들면 전통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평소 대비 줄어들긴 합니다. 다만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과연 전통적인 시장의 모습과 유사하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최근 분양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생각보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에게 야, 이게 맞아? 라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지역별로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안녕하세요, 오분임장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뭐죠? 네, 맞습니다. 바로 바닥 찍고 반등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이슈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상승이 맞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하락이 맞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 즉 서로 이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현재 상승 중인 걸까요? 아니면 하락 중인 걸까요? 저마다의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저희 오분임장은 지금의 시장을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지표 중에 하나, 바로 거래량 통계를 가지고 전국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요걸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굵직한 지역 위주로 전국을 훑어볼 예정이니까요. 수도권 외에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방 도시가 있다면 뒤로 가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먼저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6월까지의 아파트 거래량을 월 단위로 볼 겁니다. 지금이 8월인데 무슨 6월까지의 자료냐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실거래 신고가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 만큼 현재 나오고 있는 7, 8월의 통계는 아직 다 집계가 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즉 지금 8월을 기준으로는 6월까지의 거래량만 전부 집계가 된 확정 데이터라는 거죠. 가장 먼저 서울을 보시면요, 6월 아파트 거래량이 4,136건으로 드디어 월 거래량이 4,000건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표를 보시면 지난 2022년 11월 월 거래량은 761건에 달한 만큼 정말 최악의 시기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가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장 바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서울은 거래량의 바닥을 찍는 11월에 가격도 같이 바닥을 찍으면서 12월부터 1,000건으로 거래량이 올라왔고 지금까지 거래량과 가격이 동시에 회복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입니다. 6월 거래량은 2,355건이고요. 그 전월보다 오히려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1월이 거래량의 바닥이었던 건 부산이나 서울이나 같은데요. 그 이후로도 부산은 거래량이 점차 회복을 했습니다. 다만 가격은 서울만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역시 서울이 대한민국에서는 투자로든 실거주로든 가장 최고의 입지라는 걸 현재 시장에서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 다음 논란의 대구입니다. 6월 월 거래량은 2,264건으로 지난달 대비 200건이나 늘어났는데요. 지난 2022년 11월 역시 거래량이 777건으로 바닥을 찍고 현재는 거의 3배가량 회복하는 모양새입니다. 대구는 내년까지 미친 공급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물론이고 대구 실소유자분들 역시 상당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놀랍게도 현재 대구의 분위기는 아주 최악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좋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최악의 최악은 아니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미분양 역시 현재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구가 어떻게 될지는 바로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처럼 미분양이 계속 줄어들어 줄 수 있을지에 달려 있겠습니다. 인천의 6월 아파트 거래량은 2,632건으로 전월 대비 아주 소폭 줄어든 모습입니다. 지난해 10월 944건으로 최악의 거래량을 기록했으며 역시 꾸준히 거래량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만 문제는 그 거래량이 약간 꺾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처음에 살펴본 서울은 거래량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인천은 같은 수도권으로 묶이는데 왜 거래량이 반대로 꺾였을까요? 역시 인천의 공급량을 무시할 수 없겠죠. 2025년까지 엄청난 입주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많은 하락폭을 보였던 아파트는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도 되나? 라는 의문과 함께 주춤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공급량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현장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인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임장을 나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광주의 6월 아파트 거래량은 1,483건이며 역시 인천과 같이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바닥이었던 거래량에 비하면 2배 이상의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긴 합니다. 광주는 지역의 특성상 크게 폭등하지도 크게 폭락하지도 않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안정적인 광역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전광역시입니다. 6월 아파트 거래량은 1,240건으로 전월 대비 소폭 늘어난 모습입니다. 지난해 11월 바닥이었던 거래량 대비로는 역시 2배가 넘는 수치고요. 근데 대전과 가장 붙어있는 도시가 어디죠? 네, 세종입니다. 올해 가장 뜨거운 도시는 바로 세종인데 이 세종의 상승세가 계속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근 대전의 아파트 단지 혹은 대전의 대장 지역 위주로 관심이 퍼지는 걸 현재 현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분위기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현장 임장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울산의 6월 아파트 거래량은 1,109건으로 전월 대비 100건 넘게 줄어든 모습인데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울산의 모든 지역이 이런 건 아닙니다. 공급량이 많은 동구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썩 좋지 않고 오히려 울산의 최상급지라 할 수 있는 남구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실거주 수용 문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세종의 6월 아파트 거래량은 502건으로 전월 대비 60여 건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세종의 거래량 바닥은 2022년 7월 150여 건이기 때문에 현재는 3배가 넘는 거래량 회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물론 한창 오를 때 2,000건이 넘던 거래량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세종이기 때문에 지금이 마냥 좋은 폭등장이라고 할 수는 절대 없겠죠. 실제로도 세종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수자분들이 지난 몇 달간 많이 매수하신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6월 아파트 거래량은 1,633건으로 전월 대비 같은 수준의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3천여 건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꽤 많은 거래량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경기도의 분위기는 지금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공급이 많은 지역도 경기도의 일부 지역에 한정되고 있고 저렴한 단지들 위주로도 매수 문의는 약간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분양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생각보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게 맞아? 라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괜찮은 가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이 가격을 받아들이는 분위기 그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북의 6월 거래량은 1,579건, 충남의 6월 거래량은 2,101건입니다. 충북은 전월 대비 꽤 많은 하락폭을 보였고 충남은 충북만큼은 아니지만 약간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청주가 있는 충북, 천안 아산에 있는 충남 모두 사실 현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요. 이 두 지역 모두 일자리, 교통호재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그럴 수는 있겠다 싶긴 한데 충남은 공급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전북의 6월 거래량은 1,902건, 전남의 6월 거래량은 1,231건입니다. 전북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의 거래량이고 전남 역시 전월과 거래량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두 지역 모두 현장은 상당히 조용한 편인데요. 그 모습이 거래량이라는 통계로도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투자자들도 유입되지 않고 있으며 실수요자분들도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6월 거래량은 2,034건, 경남의 6월 거래량은 2,735건입니다. 경북은 전월 대비 유사한 수준이며 지난 3월부터 2,000건을 넘은 이래로 꾸준하며 경남 역시 3월 2,900건을 찍은 이래로 이후에는 유사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 경남은 전북, 전남보다는 오히려 충북, 충남의 분위기가 유사한데요. 특히 경남은 생각보다 문의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경북은 경남보다는 안 좋으며 일부 금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쩔 수 없이 대구와 포항의 공급량이 경북 쪽에 워낙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국의 현재 거래량 통계를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정말 늘어나고 있는 건가? 두 번째, 늘었다는 건 알겠다. 근데 이게 바닥 대비 유의미한 수준인가? 세 번째, 그래서 현재 지역별로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정말 좋아지고 있는 건가? 이렇게 세 가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이 7월에 접어들면 전통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평소 대비 줄어들긴 합니다. 다만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과연 전통적인 시장의 모습과 유사하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니까 부동산 거래 다시 줄어들 거다 라는 예측도 당연히 틀릴 수가 있고요.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전월 대비 거래량이 약간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름이니까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 정말 다시 거래량이 뚝 떨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프로테크에서 데이터만 본다고 알 수는 없습니다. 한두 달 뒤에 잡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생한 정보는 당연히 현장에 있죠. 분위기와 같이 대조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고 지방을 돌아다니시거나 전화하실 시간 혹은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오분임장이 이렇게 유의미한 데이터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